이건 저희 유튜브 채널인데요. 제가 인텔 테크놀로지의 왕팬이었습니다. 왕팬. 인텔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지가, 그러니까 인텔 컴파일러를 사용한 지가 2010년, 2011년, 2010년대 초반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인텔 TBB를 공부했고 최근에 인텔 SICK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Parallel Heterogeneous Compute 이 시리즈를 통해서 Parallel Heterogeneous Compute in 2022 이 시리즈를 통해서 시클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17 시클 완전 기초부터 해갖고 시클을 쭉 다뤄왔고요. 계속 시클 자습서예요. 그러다가 29번 동영상부터 이 동영상인데요. 원래 1월 말에 이 책을 읽고 쿠다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클이 좋은 게 시클은 처음부터 C++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C++ 프로그래머에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시클은 C 언어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C++적인 요소를 가미를 했어요. 그래서 쿠다로 코딩을 해보면 굉장히 짜증나는 일 많고요. 굉장히 번거로운 거 많습니다. 제가 돌아갔어요. C++ Parallel Heterogeneous 여기서 58개 동영상을 찍으면서 시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보고 쿠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봤고요. 가장 기초적인 거 알아봤고 그 다음에 쿠다, 시클, 오픈GL, 오픈CL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여기서 시클에 대해서 엄청 많이 해보고요. 오픈GL도 코딩을 많이 해봅니다. 이 앞부분은 다 오픈GL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클 자습서 15부터 시작해갖고 이 시리즈 15번부터 해갖고 또 시클에 대해서 또 다시 공부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요. 거의 뭐 시클 끝까지 들어갑니다. 오픈GL이랑 같이 합쳐서 공부하고 여기서 쭉 다 시클에 관한 거거든요.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여기까지가 시클에 대한 겁니다. 73번 동영상까지 시클에 가는 거니까 굉장히 동영상을 많이 찍었죠. 시클에 대해서 여기 보면 51로 돼 있잖아요. 51개 시클에 대해서 찍었고요. 그 다음부터 다시 쿠다를 다시 배우는데요. 76번 동영상부터 해서 다시 쿠다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76번부터 계속 쿠다로 쭉 가는데요. 계속 쿠다입니다. 106번까지 계속 쿠다에 대한 동영상이고요. 그 후로도 쿠다 계속 공부하는데요. 여기 끝까지 127번까지 쿠다네요.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다시 최근에 State of the Art 쿠다 프로그래밍 그래갖고 지금 쿠다 프로그래밍에 관한 동영상을 10개 찍었는데요. 그러니까 시클도 어느 정도 충분히 공부를 해봤고 쿠다도 어느 정도 충분히 공부를 해봤는데요. 시클의 결정적인 단점이 시클 커널에서는 리커션이 지원이 안됩니다. 쿠다는 코딩하기가 좀 번거롭지만 리커션이 지원됩니다. 현대 프로그래밍에서 루프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리커션이 안되면 알고리즘 만들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쿠다 커널이 좋은 게 리커션이 지원됩니다. 시클도 앞으로 리커션이 지원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시클이 나온 지가 거의 뭐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고요. 쿠다가 나온 지는 거의 뭐 15년, 16년 그 정도 됐습니다. 1년 된 시클과 15년, 16년 된 쿠다를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도 시클이 좋은 거는 C++ 기반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C++ 표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오늘 현재 지금 당장은 리커션이 지원되지 않지만 앞으로 결국 지원되지 않겠습니까? 쿠다는 다행스럽게 리커션이 지원됩니다. 리커션이 지원되면 쿠다 커널에서 굉장히 고급적인 그런 프로그래밍도 가능합니다. 거의 CPU 수준으로 코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로원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5일이고요. Advanced State of the Art CUDA 프로그래밍의 11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CUDA get device, CUDA driver get version, CUDA device get attribute 제일 중요한 거는 thread stack size, CUDA data types인데요. 리커션이 지원이 되면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게 스택 사이즈입니다.
스택 사이즈를 늘리면요,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스레드 개수가 줄어들고요. 반대로 스택 사이즈를 줄이면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스레드 개수가 늘어납니다. 문제는 스택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런타임에 오버플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러니까 스택 오버플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반대로 스택 사이즈를 무한히 늘려버리면, 아주 크게 늘려버리면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스레드 개수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제가 이거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요, 쿠다에서 스택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마 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커널을 실행하기 전에 스택 사이즈를 늘려서 리커션이 큰 부분을 실행하고, 그 리커션이 큰 부분이 끝나면, 그러니까 스트림 속에 있는 GPU 작업을 모두 실행한 후에 다시 스택 사이즈를 조정하면 또 스레드 개수를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찾았는데요, 오늘 찾았습니다. CUDA 디바이스 get 리미트, CUDA 디바이스 set 리미트를 사용하면 GPU 스레드의 스택 공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메모리 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CUDA 툴킷 다큐멘테이션인데요, 이 다큐멘테이션 사용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익숙해져야 합니다. 프로그래밍 가이드에서 프로그래밍 가이드를 누르고요, 이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챕터별로 나와 있습니다. 1. 인트로덕션, 2. 프로그래밍 모델, 3.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4. 하드웨어 임플리멘테이션, 5. 퍼포먼스 가이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부터 A, B, C, D 해갖고 N까지 각각 개별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 Stream Ordered Memory Allocator입니다. 제가 앞부분 다 본 거 아니고요, 앞부분 다 건너뛰었고, 이 부분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고요. Stream Ordered Memory Allocator는 CUDA 11.2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CUDA 11.3에서부터 완전한 기능이 지원됩니다. 제가 이걸 테스트 해보니까 제 기계에서는 일부가 지원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Starting with CUDA 11.3부터 IPC 메모리 풀 서포트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IPC는 Inter-Process Communication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능이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제 기기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CUDA 디바이스가 NVIDIA GeForce RTX 2060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CUDA 툴킷 다큐멘테이션에서 프로그래밍 가이드, 여기서 챕터별로, 섹션별로 하나씩 공략해 나가면요, CUDA 금방 배웁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요, CUDA 툴킷 홈으로 들어와서 런타임 API 부분을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마줄이 있고요, 이 마줄에서 보면 메모리 매니지먼트도 있고 Stream Ordered Memory Allocator,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본 동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폼나는 영어님의 잘 부탁드립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2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나씩 배워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요. Hi guys, how's it going? 안녕하세요. 폼나는 영어의 아디나입니다. 여러분, 누가 처음으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잘 하죠.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잘 부탁드립니다를 그대로 직역해서 표현을 하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돼요. 네이티브는 이렇게 누구와 함께 처음으로 일하게 된 상황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런 인사말을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이렇게 잘 표현을 합니다. But I really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Mr. Scott. But I really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Mr. Scott. Look forward to는 들뜬 마음으로 무엇을 기대하다, 기다리다 라는 뜻이죠.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I'm excited to be working with you. I'm excited to be working with you. Hi,
Hi! Thanks for meeting me here. I'm really excited to be working with you. Hi! Thanks for meeting me here. I'm really excited to be working with you. 여러 사람과 한 팀으로 일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I'm thrilled to be part of the team. I'm thrilled to be part of the team. thrilled는 매우 기쁜, 황홀해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I'm thrilled to be part of the team 이라고 하면 이 팀의 한 멤버가 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 팀에 합류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So I'm thrilled to be here today. I'm thrilled to be here today. I'm thrilled 대신 I'm excited to be part of the team. I'm excited to be part of the team.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Happy to be part of the team. Happy to be part of the team.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처음으로 함께 일하게 된 상황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인사말을 하고 싶을 때는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I'm excited to be working with you. 또는 여러 사람과 한 팀으로 일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I'm thrilled to be part of the team. I'm excited to be part of the team.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Thank you guys for watching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in my next video. Bye! 저희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요. 플레이리스트에서 이전 동영상이 10번 이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시면 좋고요. 더보기를 누르고 10번 소스코드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여 이전 동영상을 다운로드 하시고요.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11로 바꾸고요. 이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 Advanced CUDA 여기다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Advanced CUDA 11번 멜록 Async CUDA를 누르고요. 여기에 제가 링크를 좀 붙여 놓겠습니다. 이 함수는 우리가 10번 동영상에서 만들었는데요. 10번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disable 하고요. 기본적으로 Stream Ordered Memory Allocator 이거는 프로그래밍 가이드입니다. F Stream Ordered Memory Allocator 이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의 링크를 잘못 붙여 넣었습니다. CUDA 프로그래밍 가이드 링크이고요. Stream Ordered Memory Allocator의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 해봅니다. 이거 그냥 읽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입력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다시 CUDA로 돌아왔어요. 여기에 void test mempool supports 이렇게 하고 이 함수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넣습니다. do 여기다 false를 넣고요. 여기다가 print 하고요. failed something went wrong 뭔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요. return 모든 연산이 올바르게 오류 없이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CUDA get device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CUDA get device 이렇게 했더니 integer 포인터를 요구하네요. device returns the device on which the active host thread executes the device code. CUDA get device는 thread마다 호스트 thread마다 그러니까 CPU thread마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int device 이렇게 하고요. device를 제공해 봅니다. print device id 이렇게 하고요. device를 출력해 보고요. and error 하겠습니다. 최소한 내 현재 thread가 어디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그거는 알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현재 스레드가, 제가 말하는 현재 호스트 스레드가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물론 CUDA set 디바이스도 있습니다. CUDA set 디바이스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 기계에 CUDA 디바이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CUDA의 드라이버가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CUDA 드라이버 get 버전을 하면 드라이버 버전을 알 수 있습니다. CUDA 드라이버 버전입니다. 드라이버 버전을 포인터로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int driver 버전 이렇게 하고요. 디폴트 값으로 0으로 놓겠습니다. 이거 안 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드라이버 버전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 버전을 끄잡아내고요. print CUDA 드라이버 버전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 버전 정보를 출력해 봅니다. 일단 이게 실행이 되는지 봐야겠죠. 그죠? 이 파일 이름이 malloc async CUDA입니다.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고요. nvcc sed C++ 17밖에 현재 지원이 안 되고요. on.exe에서 extended lambda 이 옵션을 안 주면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파일 이름이 malloc async.cu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빌드가 되어야겠죠. 빌드가 되었고요. 이 명령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cls 하고요. n 때려보면 저희 현재 호스트 스레드가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 아이디는 0이고요. CUDA 버전은 11.06입니다. 11.6입니다. 일단 드라이버 버전을 아셔야 하고요. 다시 일로 와서 제가 이거 알아내느라고 무척 고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스레드가 CUDA 스레드가 이거는 CUDA 스레드에 대한 것입니다. CUDA 스레드에서 리커션이 지원되기 때문에요. CPU 코딩하는 것처럼 능수능란하게 코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제 디바이스에서 기본 스택 사이즈를 알아보겠습니다. CUDA 디바이스 get 리미트입니다. 리미트고요. 애트리뷰트가 아니고 리미트고 그 다음에 value size t value네요. returned size of limit 이렇게 하니까 sed size t에서 stack size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0으로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붙여 놓고요. 제가 여기에 주소를 줬습니다. 이게 왜 주소냐 그러면 여기 보면 포인터잖아요. 이게 C 언어 기반으로 되어 있어. 이게 C++로 했다 그러면 이걸 레퍼런스를 썼겠죠. 아니면 그냥 여기 리턴 값을 리턴하거나 번거롭습니다. 포인터 쓰기가 굉장히 번거롭고요. CUDA 리미트 이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뭘로 보내야 될까요? CUDA 리미트 스택 사이즈 이렇게 있네요.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print CUDA threads stack size 이렇게 해서 stack size and 여기까지 따라오는 데는 어려움 없죠. 그죠? 이거를 다시 한번 빌드 해봅니다. cls n 이렇게 해보면 기본적으로 1K 굉장히 작정이 1K면 4로 나누면 256인가요? 그러니까 정수 256개밖에 못 쓰는 거예요. 스택 사이즈가. 이 스택을 리커션을 쓰게 되면 이 스택 사이즈를 늘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스택에서 이걸 늘리는데요. 몇 배?
10배 10배 늘어날까요? 이게 커질수록 스택 사이즈가 커질수록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스레드 개수가 줄어든다. 4개로만 하겠습니다. 4배. 그래서 CUDA 디바이스 셋 리미트입니다. 셋 리미트. 이거는 반대입니다. 반대. 리미트를 먼저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CUDA 리미트 스택 사이즈를 먼저 써야 되고, 복사해서 먼저 쓰고요. 스택 사이즈 이렇게 해서 스택 사이즈를 설정합니다. 이거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talkplay fun CUDA error handler 이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새로 설정한 스택 사이즈를 알아봐야 되죠. 그죠? 이 부분을 복사해서요. 여기다 붙여놓고 새로 설정한 스택 사이즈를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다 CUDA threads new stack size 이렇게 해서 여기서 스택 사이즈를 4배 해서 스택 사이즈를 설정하고요. 스택 사이즈가 늘어났는지 CUDA device get limit를 사용해서 스택 사이즈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업데이트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CLSN 1024 1K에서 4K로 늘어났잖아요. 아니면 1메가 10배면 아니죠 이게 10K죠 10K CLSN 10배 늘어났네요. 10K도 사실은 작아요. CPU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메가를 스택 공간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1024 이건 이제 1메가를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CUDA 프로그래밍을 CPU처럼 코딩할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CLSN 실패했잖아. 237 어디서? 7 여기서 실패했잖아. 세팅할 때 실패했잖아. 실패했다고 딱 때려주잖아. 굉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너무 많고 100K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 해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택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스레드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거는 인지하셔야 하고요. 이야 100K는 되네요. 100K만 해도 뭐 웬만큼 다 할 수 있죠. 그죠? 기본값은 10K잖아. 아니면 이걸 뭐 더 테스트 해보시고요. 자, 이제 스택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았는데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프로그램 전문가 아니면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제 위로 올라갔어요. CUDA Device Attribute Memory Pool Supported 이거를 테스트 해보는데요.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이걸 복사했어요. 여기다 끝자리 넣고요. if 드라이버 버전이 크거나 같으면요. 뭐보다 11020 그러니까 버전 11.2보다 크면요. 11.02가 아니고 11.2입니다. CUDA 디바이스 get attribute 하는데요. 딱 봤더니 여기는 다큐멘테이션이 없네요. 이 value가 인티저 타입이네요. int device supports memory full 디바이스가 메모리를 지원하는지 보는 겁니다. 다시 보면요. value가 오고 주소로 오네요. device supports 이건 리턴 값입니다. 메모리 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CUDA 디바이스 애트리뷰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CUDA DB 애트리뷰트 메모리 풀 supports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걸 못해요. 나중에 이름을 외워야죠. CUDA DB 애트리 메모리 풀 이게 복수야. supported 이렇게 입력을 해봐야
나중에 실수를 덜 합니다. 그 다음에 끝에 디바이스가 오네요. 디바이스. 이렇게 해서 함수를 호출해서 우리 현재 디바이스가 이 디바이스 서포트 메모리 풀을 지원하는지 보는 겁니다. 이거를 cat 해서 여기다 넣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요, 이거를 바로 쓰지 않고 if 속에다 넣냐 그러면 버전 11.2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이게 오류를 반납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 버전이 11.2 이상이 되었을 때 이거를 테스트 해보겠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if device supports memory pool 이게 0이 아니면 print OK body your device supports memory pool and 여러분 장비가 기계가 옛날 거면 이 메시지가 안 나올 겁니다. 대신에 else print oh no you may need a newer CUDA device and 이렇게 하고요. int memory pool supports handle type 일단 0으로 놓고요. if driver 버전이 11.030 그러니까 CUDA toolkit 11.3 이상 CUDA device get attribute 하고요. 역시 memory pool supports handle type 이 값을 retrieve 하는데요. 뭘 보내야 되냐? CUDA db attribute memory pool supported handle types 하고 디바이스를 보내줘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if memory pool supports handle type가 0이 아니면 print OK your device can support IPC inter process P로 하겠습니다. 코뮤니케이션을 지원한다는 뜻이고요. and 이렇게 해서 else 지원하지 않을 경우는요. Sadly, you may need to upgrade your CUDA device. IPC not supported. 이렇게 해서 코드를 만들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N OK buddy, your device supports memory pool. 이 메시지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OK buddy, your device supports memory pool. 이 메시지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Sadly, you may need to upgrade your CUDA device. IPC not supported. 달려가서 최신 CUDA 디바이스 주문하세요.